안녕하십니까? 공실이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은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을 겪거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은 겉보기에는 계약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요건과 효력,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 대응 매뉴얼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먼저 살펴볼 개념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임차인 역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법적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역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2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 증명 우편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 즉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갱신권 사용 횟수 보존 여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한 뒤 그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은 비로소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추가로 2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굳이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가만히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인 중개보수, 즉 복비 문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나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날짜 확인. 2단계, 의사표시의 증거 확보, 문자나 내용 증명을 활용하십시오. 3단계,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는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해지 통보 후 3개월의 의미, 이사계획은 통보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로 잡으십시오. 부동산 계약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가장 잘 통용되는 분야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권리의 원천과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의 계약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공실이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